자, 이슈면의 주식음소수공장 10월 세 번째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 플랫폼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지. 근데 이제 정말 큰 돈이 되는 시장 부분 하나를 꼽으러 한다 하면 이 데이터 쪽에서 물론 다 돈이 됩니다. 사물인터넷도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유통, 이것도 돈이 되는데 인체 정보가 정말 돈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애플 워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뭐 심박 센서 라는 부분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심박 센서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뭐 조금 이상이 있다가 하면 바로 이 알람 부분들이 평상시하고 틀리면, 평상시 데이터가 만약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2로 3으로 뛴다 하면 이건 몸의 이상 신호죠. 그럴 때 그걸 보고 이걸 체크를 했던 의료진이 고객에게 원격 진료 부분들을 해서 세부 진료 부분들을 하고, 이 세부 진료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 또 하는 게 선행되겠죠. 그래서 이 인체 정보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노다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10월 달에 여기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규제가 너무 많죠. 규제 부분들을 지금 뭡니까? 웬만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만 적어놓고 다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서로 창업 부분들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만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 대상을 하면서 어떤 수익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는 인체 관련된 시장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런 규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랑 상당 더디게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뭐 그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뱅킹처럼, 인터넷 그 뱅크처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인간의 생체 정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또 미리 진단을 하고 여기에 연관되는 의료 쪽의 처방 부분들 하고 또 그 관련된 기기 부분도, 의료기기 시장 자체도 보면 단순히 1조, 2조짜리 시장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딱 누가 먼저 선전 부분들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너무 더딘데 좀 팍팍 풀 건 풀고 좀 더 활발하게, 예전에 IT 강국 부분들 진행됐을 때 초기에 인터넷 열렸을 때 그런 활발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를 한편으로 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자 기사 부분들을 보고 지금 첫 번째 방송과 두 번째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방송에 황샹크 시장의 5G 승부수를 통했습니다. KT가 5G 국제표준 첫 승인 부분들을 좀 받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5G가 이제 평창 내년에는 시범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더 여기도 선방을 해야 되겠죠. 더 빨리빨리. 우리나라 잘하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서 기술 표준 부분들이 되면 나중에 이 기술력 부분들을 해외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요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술 전도 부분들 하고 우리나라 관련된 제품 부분들을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요즘에 좀 말이 많습니다. 애플이 LG와 2020년도 폴더볼 아이폰 출시가 월요일날 관련된 기사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삼성 측을 배제하나, 삼성 측에서 지금 아이폰 X 주 후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폰 8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죠. 아이폰 8 사느니 아이폰 7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아이폰 쓰지 않습니다. 아이폰 쓰지 않지만 저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 부분들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의 차기 모델을 사느니 차라리 좀 더 주고 아이폰 X를 사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폰 생산량 부분들은 줄이고 좀 아이폰 X 쪽에 좀 많은 포커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폰 X의 OLED는 삼성 측에서 뭐 전격적으로 공급 부분들을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독점 이렇게 공급한 라인 부분들은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왜? 자기가 그 가격 경쟁력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최소한 더블 이상의 밴더 부분들을 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아이폰의 LCD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가 거의 독점, LG가 상당 부분 많이 납품 부분들을 좀 진행했죠. 그래서 LG가 이제 이쪽 OLED 쪽 중소형 폰 5인치, 7인치 전후의 생산 라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 OLED TV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기술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접어지는 거 있죠. 접어지는 것은 이제 이번에 중국에도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접어지는 제품이 나와서 지금 100만 원대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 하면 삼성과 LG가 애플이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달인데 1월 첫째 주에 이제 상당히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폴더블 관련된 차기 스마트폰 관련된 그 기본 그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8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LCD 라인 부분들은 통 버리고 우리나라 이제 별로 큰 산업군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 여러 번 들었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이 이제 OLED 쪽인데 OLED TV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근데 중소형층에서 폴더블 접어지는 거, 플렉서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 부분을 누가 기술 선전 부분들을 딱 꼽느냐. 항상 말해 일부에서 그 얘기 드렸죠. 이도가 꼽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 종목은 10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가능성. 이쪽 폴더블 부분 이제 출시도 기술력 있는 회사. 왜?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어렵고 이걸 또 판매하기도 어렵고 이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만 무주공산인 시장이 한번 딱 접어가는데, 애플과 LG가 2020년도에 이런 그 폴더블 아이폰 출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계약 관련된 제휴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LG 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그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별도의 분석 방송 부분들은 이거의 기본, 이거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분석 부분들을 같이 해가면서 분석 방송 부분을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겉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애플의 LG 2020년도 폴더블 아이폰 출시 요거 한 줄 가지고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 자, 여기 이제 또 국가적으로 한번 또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 자, LG전자가 있어요. LG전자 주후반에 급등 부분 나왔고, LG전자가 지금 아직 결과 부분들은 안 나왔지만 JKW라는 회사의 전장 부품 쪽, 그리고 LG전자가 퀄컴이라는 우리 차량용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차량용 전장기,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라인 부분들을 LG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삼성도 IT에 대한 기술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마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전장 부품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LG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나중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가장 큰 차이점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뭘 가깝게 수 있냐면, 내연기관은 안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엔진, 그 다음에 뭐 휘발유, 모터, 물론 전기차도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차량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량의 모형의 변신이 가능해요.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 보면 안에가 어차피 부품 라인이기 때문에 인치가 큰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 직사각형인데 아직 기술력이 안 돼서 그렇지, 폴더블이라든지 플렉서블이 되면, 차량이 곡선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제품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OLED 쪽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게, 향후의 시장 부분들은 경직되고 그 다음에 저전력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LCD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양산 수율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박수 쳐줄만 하는 그런 실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플렉서블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자체가 OLED에 비해서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중에 새로운 기술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LG 쪽과 제휴 부분들 확대한다고 하면 LG는
한 달 반,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방송 제목을 그걸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그 선상이에요. 계속 그 선상이에요. 근데 이 근선상인데 이 앞으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 부분을 올렸을 때의 어떤 비유 부분들 본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 자체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에 반해서 월요일에 또 그 얘기가 나왔네요. 권오현 부회장이 용퇴를 했습니다. 용퇴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용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주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오현 부회장 전에 삼성 같은 경우 1년 전까지만 해도 부회장이 3명이 있었는데 미전실 부회장은 그만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회장은 2명밖에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권오현 부회장인데, 권오현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건희 시대에 임명했던 인물이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권오현 부회장의 용퇴 부분들은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까지 도맡아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들이 됐을 때 부회장 용퇴로 인해서 보통 12월 달에 인선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11월에 인선이 돼서 먼저 이재용 사당 관련 사단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든 하나의 중심 세력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향후에 정책적인 어떻게 회사를 이끌고 나겠다, 이렇게 비전 부분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전 부분들이 제시될 때 플러스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또 섹터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도 수혜종과 비수혜 종목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연관되는 비슷한 게 시진핑 정권이 지금 다음 주까지 당 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진핑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중앙 집중적인 절대 권력 부분들을 가질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확인을 했고 이 우상화를 결정해서 거의 마오쩌둥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마오쩌둥급으로 지금 시진핑이 중앙 집권 부분을 강력하게 했고, 이제 시진핑 2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주 후반에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6.8 정도 나왔었죠. 이건 이제 하반기 다음 5년 동안에 어떻게 드라이브 부분을 걸까? 그건 이제 제가 3부, 4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절대 권력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삼성그룹의 어떤 그림도 보면 권오현 부회장의 용퇴로 인해서 물론 잘하고 있어요. 실적 자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부분들을 해주니까. 하지만 이제 인물 자체가 이재용 사단의 어떤 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려질 새로운 집중과 그 다음 비집중 부분들의 선택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건 어떻게 보면 10배고까지는 아닌데 타이밍 부분을 잘 만든다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카카오 넵튠 부분들 얘기했을 때 블루월 얘기 들으면 카카오 넵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비슷한 효과가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부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세 번째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방송 부분에서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 노래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야 라는 노래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던 사랑, 너 하나로 이미 충분했던, 난 너에게 모두 주지 못한 사랑, 너무 쉽게 놓쳐버렸던 우리 서로 사랑했던 그 시절에 너가 그리 설레었던 좋았었는지, 세상에 강해진 일들
생각